이번에는 외적 타당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적 타당도는 그 내적 타당도에 비해서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또 분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외적 타당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적 타당도는 그 어떤 그 인과관계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어떤 조그만 지역에서 어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했더니 그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x하고 y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연구 결과 갖다가 제가 이제 조사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 그것을 갖다가 외적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더 넓은 지역 거기까지 일반화 시킬 수 있다면은 외적 타당도가 큰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외적 타당도가 적은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적 타당도와 관련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의 대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장에서 그 표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아마 이미 내용을 아는 건데 이제 다시 이제 좀 복습해 보면 여기 모집단이 있고 여기 표본이 있겠습니다. 이 표본이 있는데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면 할수록 그만큼 이제 이 표본의 결과를 더 일반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가 클수록 이 표본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가 클수록 이 표본의 결과에 대한 외적 타당도가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가 크면은 일반화를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큰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외적 타당도가 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사 연구의 반응성입니다. 이 반응성을 영어로 이제 우리가 리액티비티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 이 반응성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연구 대상자들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대상자들이 평소에 이제 생각하는 거, 평소에 행동하는 거,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연구를 해서 어떤 것에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즉 연구 대상자들이 저를 의식을 해가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의견을 쓰거나 또는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얻어서 연구한 결과를 다른 곳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조사 연구의 반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자기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이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구자를 의식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조사 연구의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성과 관련하여 이제 유명한 그 이제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호손 효과고 하나가 이제 가시람 효과입니다. 이 가시람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래시보 효과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플래시보 효과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보가 위약인데, 예,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냥 표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먼저 호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손 효과는, 이 호손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무슨 수원공장, 삼성전자 구미공장 그런 식이 있듯이 이제 어떤 그 미국의 그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그 회사의 호손 공장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공장처럼 호손 공장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경영학과 교수가 이 마요라는 경영학과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그 사람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그 근로자들의 물리적 환경을, 즉 근무 여건을 좋게 해주면은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잠깐 좀 편하게 제 마음대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 이제 호송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전자기구 같은 경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근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솔직한 얘기는 안 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여러분들의 생산성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조명을 더 밝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또 조명을 또 더 밝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조명을 또 더 밝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 이 연구자, 즉 마이오 교수가 생각하기에 아, 이렇구나. 이렇게 생산성, 이렇게 조명을 밝게 했더니, 즉 물리적 환경을 좋게 했더니, 즉 작업 조건을 좋게 했더니 또 생산성이 증가했구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조명을 다시 또 어둡게 봤습니다. 조명을 밝혔다가 조명을 이제 좀 어둡게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생산성이 또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성이 또 더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을 더 또 어둡게 봤더니 생산성이 또 증가했습니다. 정말 이건 귀신이 국하고 황당할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이 연구를 한 저 하버드 대학교 이제 그 경영학과 교수가 이제 한번 저 이제 귀납법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왜 거기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조명이죠 밝게, 이거 조명이 더 밝아질 때마다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명을 어둡게 이렇게 할 때도 이 생산성이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조명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장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명을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 사장, 그러니까 또 실험자, 거기 이제 연구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을 해가지고 이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호손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손 효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호손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이 호손 효과는 여러분들이 뭐 뭐야, 경영학이나 이렇게 심리학, 예,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특히 산업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호손 효과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 이것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준 유명한 실험입니다. 다음에 이제 가실험 효과입니다. 그 가실험 효과 같은 경우는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약 효과 또는 플래시보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들 플래시보 많이 말을 들어봤죠. 이 플래시보는 위약, 즉 가짜 약입니다. 이제 가짜 위, 우리가 위장, 허위할 때 그런 위고, 약, 가짜 약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떤 만약에 약 같은 경우에 실제 약을 주지 않고 그게 가짜 약, 거니까 그냥 겉으로는 이제 멀쩡한데 속에는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낄 경우에는, 느끼는 바로 그 반응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약을 개발할 경우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감기약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럼 감기약을 개발할 경우에 새로운 약을 개발했을 경우에 이 집단을, 그 감기 환자들을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이게 감기 걸린 이제 그 사람들 전부 다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에 한 집단에는 그 신약을, 그 새로운 약을 줍니다. 주고 여기는 안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요 세 번째 집단에는 약을 주는데 이 가짜 약, 위약, 우리는 플래시보 가짜 약을 줍니다. 가짜 약을 주는 대신에 이제 이 집단 사람들에게는 이 약이 이제 가짜약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감기약이 새롭게 만든 감기약이 진짜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렇게 진짜 감기약을 먹은 사람들한테는 감기가 나아야 되고, 먹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감기약이 낫지가 않아야 되고, 이 플래시보죠. 가짜약을 먹은 사람들한테는 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가짜약을 먹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이제 아, 내가 약을 먹었다 생각해가지고 감기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손 효과나 이렇게 가시람 효과, 플래시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호손 효과나 이런 가시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바로죠, 외적 타당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외적 타당도에 대한 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외적 타당도는 그 인과관계, 즉 그 결과를 갖다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인과관계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고, 이 외적 타당도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대표성인데,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가 클수록 외적 타당도가 커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조사 연구에서 그 반응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외적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반응성의 대표적 유형으로 이 호손 효과와 가시럼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외적 타당도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